오늘은 이제 미이라와 정교한 조각상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영혼관, 사람이 죽었을 때의 이제 영혼, 이 반은 새의 모습을 한 카라고 하는 거는 이 손입니다, 손. 자, 유일신, 태양신 창시자, 숭배 창시자 아크나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몬 라 신전인데 이게 완벽한 신전이죠. 자, 여기 네페르티티라는 여자가 있어요. 최고의 미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케나탄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 왕이 투탕카멘이 이제 그 많은 것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 람세스 대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람세스 대제는 신왕조, 이 사람도 신왕조 사람입니다. 네, 신왕조의 이름을 떨친 아니 이집트 역사상 최대의 인물, 최고의 인물이라고 치는 사람이 바로 람세스 2세가 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 파라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려면 갖춰야 될 조건이 만약에 한 가지다라고 하면 뭘까요? 그냥 장수하는 겁니다. 예, 장수하면서 신전도 많이 남기고 전쟁도 해서 좀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해서 남기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람세스 대제다 이렇게 칭했고 이집트인들도 가장 이렇게 대단한 그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단한 만큼 이 사람의 그 조상도 되게 커요. 조각상이 사암으로 만든 이 조각상인데 역대 어떤 파라오의 조각상보다 가장 큰데 10m 아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미완성이라서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이집트 카이로 인근 멤피스라고 하는 옛날에 이집트 수도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멤피스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들면 이거 어떻게 세울지.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모든 그 파라오와 이 왕비는 왼발, 심장에 있는 쪽 다리 왼발을 앞으로 내놓은 조각상을 이제 만들죠. 조각상을 만드는 규칙도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쪼그려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있거나 이 세 가지를 만드는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자, 람세스 대제는 30세에 등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67년간 통치를 했어요. 엄청나게 길게 했죠. 그 왕이 돼서 30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삽니다. 30년을 살면은요, 그 30년을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면 이 희년이라 그래서 이 주빌리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 재생을 나타내죠. 30년 동안 왕을 했기 때문에 왕권도 좀 약해지겠다. 또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서 그런 신년 축제를 하는데 신년 축제할 때는 다시 대관식을 하고요. 어마어마한 일의 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등극한 지 30년 이후에 신년 축제를 하고 너무 좋아서 3년마다 한 번씩 신년 축제를 계속 했던 사람입니다. 96세에 이제 사망을 했고요. 7명의 부인, 또 수많은 첩. 말씀드렸듯이 어머니하고도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실의 혈통을 가진 사람하고 여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 전통 때문에 어머니하고도 결혼을 했고 딸하고도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100명 이상이고 딸이 뭐 50명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집트 거의 모든 곳에 신전을 건설했던 사람이고요. 예. 또 전쟁을 좋아했어요. 전쟁. 그 히타이트하고 전쟁을 하러 이제 많이 나갔죠. 투트모세 3세가 치렀던 그 장소까지 가서 이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 전쟁을 즐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활도 잘 쏘고 해서 아주 대단한 그 공을 뭐 세웠다고도 합니다. 얼마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하냐 하면 히타이트하고 이 카데시라는 곳에서 이 전쟁을 하러 가거든요. 카데시에. 이 카데시 전투에서
그 첩자가 그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잘못된 정보. 적군들이 다른 데 물러갔습니다 해서 그 말을 듣고 갔는데 포위돼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2,500명의 적군을 활로 쏘아서 이렇게 죽이면서 탈출했다. 뭐 이런 그것을 이제 그 신전에 그려놓고 했죠. 자, 히타이트 왕과의 그 평화 조약을 하는데 히타이트가 그 당시 그 이집트와 맞먹는 엄청나게 막강한 이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 이제 손해 볼 것 같고 또 싸우는 도중에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이게 천연두입니다. 천연두가 발생하면서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돼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죠. 히타이트하고 이게 뭐 하는 이야기로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인류 최초의 평화 조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람세스 2세 시대의 그 영토고 카데시에서 전투를 하는 모습인데 투트모세 3세 같은 경우는 이만큼 더 이렇게 멀리 이제 갔었죠. 카데시. 굉장히 중요한 전투죠. 여기 보시면 80년도에 1280년도 그 기원전이죠. 카데시 전투를 하고 그 5년 뒤에 이제 평화 조약을 한 것을 이렇게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집트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다본 모습입니다. 이쪽이 이제 홍해고요. 자, 왼쪽 끝이 이 지중해인데 이거를 그냥 이제 그래픽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 저쪽이 이제 지금 현재 카이로가 있는 지역이죠. 나일강 삼각주 있는 이런 곳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떼베입니다. 룩소로 있는 곳이고 아스완 댐 할 때 아스완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아부신벨이라고 해서 가장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그 거대한 유적 가장 인상적이면서 가장 유명한 그 신전이 있는 곳이 이쪽인데 그 이외에도 보시면은 뭐 신전 뭐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뭐 궁전 비슷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문화라는 것은 이제 고대 이집트 문화라는 것은 이제 무덤 아니면 신전이에요. 무덤 신전 다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 위의 삶, 파라오를 위해서 또는 이제 태양신을 위해서 여러 신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걸 이제 그리스인들도 똑같이 이제 답습을 해가지고 신전을 엄청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남세스 2세 시대 때는 이렇게 많이 그 건설하고 세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도 큰 도시를 세웁니다. 피람세스라고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지역에 굉장히 큰 람세스라는 자신의 이름을 댄 이런 도시를 굉장히 크게 만들죠. 이게 다 람세스 시대의 그 치적입니다. 무지무지 많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뭐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이게 피람세스라는 이게 이제 나일강 삼각주의 피람세스라는 그 도시를 만든 그것인데 그거를 재현한 그 그림이 이건데 이런 식으로 도시를 만들기도 했다. 자, 이거는 이제 룩소에 있는 람세세움이라고 하는 장례 신전이에요. 장제전이에요. 나일강 서쪽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람세스의 장례 신전인데 이만큼 컸었는데 다 파괴됐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일대가 신전이 무지무지 많아요. 흔적들이 10개도 넘습니다. 멀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룩소로 신전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완벽하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원형의 모습에 가깝게 잘 남아 있는 그 신전이 이제 룩소르 그 신전입니다. 나일강변에 이렇게 될 수 있고 한데 람세스 2세가 신년 축제를 하면서 주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던 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신년 축제할 때 신전을 이제 배 타고 다 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걸어서는 안 다니죠. 파라오가 어떻게 걸어서 다닙니까? 날아가면 날아갔지. 그래서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그 신전 이런 것들을 옛날에 문화로 다 연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옛날에 그려져 있는데 자, 이 모습, 이 모습 비슷하게 현재도 이렇게 룩소르 신전이 남아 있는데 그 정면의 모습이죠. 정면에 보면 이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이 람세스 2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세스 2세는 이런 신전을 완성하기도 했지만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그 전 시대에 만들어 놓은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좀 비열하긴 하지만 그 자신의 치적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랬는데 이게 오리지널 현재 모습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데 람세스 동상이 있고요. 보시면 오벨리스크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는 프랑스 파리 꽁코드 광장에 있어요. 나폴레옹이
원정 와가지고 하여튼 뭐 이집트를 도와줬을 때 이제 선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오벨리스크가 이제 하나 더 있었는데 항상 두 쌍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건데 하나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하나는 없어요. 다 어디 선물을 줬어요. 그 영국에도 주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도 갖다 주고 워싱턴에도 주고 여러 나라에 이렇게 오벨리스크를 줍니다. 그 앞에는 이 스핑크스의 길이 있습니다. 3km에서 5km 스핑크스의 길이 있는데 두 개의 신전을 연결하는 아주 거대한 그 스핑크스의 길인데 진짜 멋있죠. 그 인근 카페에 그 식당 비슷한 그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올라서서 찍으면 이런 모습을 찍을 수 있습니다. 신전의 그 기둥들이 쭉 남아 있는데 지금도 이제 엄청나죠. 보시면 이제 람세스 2세 동상이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은 뭐 가는 데마다 자기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세우고 했는데 이런 문화를 이제 그리스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리스에 가면은 이제 거대한 신전들이 있는데 뭐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전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 그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뭐 그리스의 언어의 그 많은 부분 뭐 1,500개 뭐 문자인가 하여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리스에서 이집트에서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많죠. 여기는 이제 그 세 명의 이제 신을 이제 모시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몬 신, 아몬 라 신과 그의 부인과 그의 아들 신을 샘 신을 이제 모시는 곳인데 밤에 가서 이제 찍은 이제 야경이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밤에도 다 열어놨어요. 밤에 가야 좋아요.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밤에 가서 이렇게 슬금슬금 걸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는 거죠. 자, 카르낙 신전. 가장 완벽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르낙 신전입니다. 카르낙 신전이 이 룩소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고요. 지금 이집트에서 남아있는 신전 중에는 이제 가장 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이에요. 530m, 500m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26개 면적이고요. 200개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 폐허가 돼 있어가지고 약 한 100개의 건축물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엄청난 곳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들어왔던 그런 곳이고요. 파라오들이 이 안에 사자들이 살면서 하루에 2번 모욕제기를 하고 여기 모욕제기를 할 수 있는 그 수영장보다 엄청 큰 이런 그 신성한 그 호수가 있습니다. 신성한 호수. 여기 이제 보면 첫 번째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첫 번째 마당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마당. 이거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네 번째 문 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여기도 문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일반인들은 뭐 못 들어오고 사제들이 이제 절대 영역이었죠. 가끔 이제 파라오는 이제 들어올 수 있었고요. 여기도 람세스의 동상이 있고요. 그의 부인이에요. 그의 부인. 원래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파라오보다 그 파라오 이외의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조각상을 작게 했어요. 딸이 됐든 어머니가 됐든 부인이 됐든. 자, 이 내부에 들어가서 살짝 동영상을 몇 개 찍어봤어요. 그냥 눈을 보면 심심하니까. 23m. 진짜 여기 가면은요 입이 떡 다물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기둥이 빽빽하게 그 옛날에 이게 치장을 했을 때 색깔이 엄청 화려했을 거 아니에요. 딱 들어오면 누구든지 이제 다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여기는 신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신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는 곳이다. 아몬 라 신과 그의 그 부인과 그의 아들이 여기 내려와서 사는 장소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핫첵수트 여왕이 세워놓은 이제 오벨리스크입니다. 2개를 세웠고, 그다음 투트모스 3세는 여기에 4개를 세웠어요. 다 이렇게 하나씩은 이사를 간 거예요. 굉장히 크죠. 한 200톤 정도 되는 돌멩이입니다. 200톤 정도 되는. 200톤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기준기로 들을 수도 없죠. 200톤을 못 들읍니다. 지상에서 200톤 들을 수 있는 기준기는 뭐 없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집트에 현재 남아 있는 뭐 대략 한 1,200톤 정도 되는 오벨리스크죠. 미완성 오벨리스크. 40m가 훨씬 넘습니다. 이게 왜 미완성이냐면 이렇게 만들다가 깨졌어요. 중간에 딱 깨져가지고 이제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건데 1,200톤. 상상이 안 되는 그 크기죠. 예. 자,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전이라고 알려진 아부신벨 신전. 람세스 2세가 직접 그 신전 만드는 장소에 자신의 부인 네파르타리하고 찾아와서 정해가지고 신전을 만든 곳이죠. 예. 육로로 갈 수도 있지만 육로로 가기에는 좀 너무 아까워요. 갔다가 바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며칠 숙박하면서 제가 거기 있었던 이제 적이 있습니다. 예. 비행기 타고 가면 이래요. 예. 이제 비행기로 이제 쭉 가는 모습인데 원래 여기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곳을 막아가지고 아스완에 댐으로 막아가지고 호수를 만든 거예요. 나세르 호수죠. 이제 나세르 대통령이 어디 외국에서 돈을 꿔가지고 아스완에 그 하이댐을 만든 거죠. 로우댐도 있는데 그 하이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이제 호수로 변해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호수가 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신전들이 물에 잠기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신전을 들어 올려요. 이 두 개의 신전을 들어 올리는데 그 중에 최고의 그 역작이 지금 보는 이 아부신벨 신전이에요. 이걸 통째로 다 일일이 잘라서 들어 올려서 예, 조립을 한 겁니다. 다 조립을 한 거예요. 이 바로 밑에 이 신전 바로 앞에는 이제 넓은 그 호수인데 다 람세스 예, 자신의 모습을 해놓고요. 라호라크티라 그래서 이제 태양신도 이렇게 갖다 놓고요. 누구든 여기 가고 싶어 이제 하는 곳이죠. 원래 저 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는데 못 찍게 됐을 때 제가 이 입구에 있는 관리인 매수해가지고 들어가서 사진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입장료에 사진 찍게 이렇게 돈을 따로 내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상징성이 되게 많죠. 이 위에는 이제 이 데코 원숭이들이 쫙 놓여 있는데 데코 원숭이가 이제 새벽빛을 받는 어떤 새벽 신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제 동물들이 신이 되게 많죠. 악어도 신으로 모시고 하마도 신으로 모시고 뭐 독수리도 신으로 모시고 코브라도 신으로 모시고 고양이도 신으로 모시고 뭐 신으로 모시는 게 되게 많아요. 경외로움 때문에 신으로 모시기도 하지만 용맹함이나 아니면 어떤 그 영리함 때문에 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악어는 하도 사람을 많이 잡아먹고 죽이니까 그 신으로 모셔서 이렇게 달래는 하마도 마찬가지고 하마도 이제 그 나쁜 신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 모습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의 용맹함을 나타내는 그런 신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원숭이도 이제 신으로 이렇게 이제 모시죠. 이제 밤에 가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부신벨 신전은 3번 가야 됩니다. 낮에도 가고 밤에 빛과 소리의 쇼 할 때도 한번 가야 되고 새벽에 해 뜰 때 한번 가봐야 돼요. 새벽에 해 뜰 때 한번 이제 가봐야 되는 곳이 여기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벽화가 아주 끝내주죠. 그걸 다 일일이 가져다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복원을 해서 이제 해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전차를 타고 있는 모습에 람세스 2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벽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 카데시 전투죠. 히타이트와의 카데시 전투의 장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2,500명의 군사들을 그 돌파하면서 이렇게 살아남은 그 장면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평화 협정을 하기 위해서 했던 장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포로를 끌고 오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장면이 가장 이제 인상적이죠. 그 이집트의 어떤 관련된 어떤 책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를 봤을 때 가장 많이 그 등장하는 이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람세스 2세가 활을 쏘는 이제 전차의 모습을 그린 이것이 가장 이제 있죠.
그러니까 람세스 2세 그 조각상들이 뭐 엄청 많아요. 뭐 내부에 가득 들이차 있죠. 예. 신의 모습을 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쭉 그냥 해 있는데 가장 안쪽이 이 하이라이트예요. 해석도 아직도 잘 안 되는. 이집트에는 이제 이집트에는 두 개의 그 신년이 있습니다. 2월 21일하고 10월 21일. 22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월 22일과 2월 22일과 10월 22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때 이제 홍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대관식도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그 날이기 때문에 2월 21일과 10월 21일 이렇게 정했는데 2월 21일과 10월 21일 또는 2월 20일과 10월 22일이 되면 아침에 해가 딱 떴을 때 20분 동안 이 안에 있는 신전의 신들이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 쫙 지나갑니다. 여기서 딱 멈춰요. 요거는 이제 카이로 인근에 있는 우주를 창조한 우주 창조신 프타를 나타내고요. 여기는 이제 아몬라, 때베의 주신이죠. 아몬라, 최고신이죠. 최고신이니까 이 높이 보세요. 이렇게 두 개 올려놓은 모습이 있고, 이거는 이제 신격화된 람세스고요. 람세스. 이거는 이제 라호라크티, 어떤 뭐 태양신의 다른 모습을 한 호루스죠.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쫙, 그래서 이게 딱 멈추죠. 이게 어둠의 신이 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신한테는 이제 태양빛이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람세스 2세 자신이 이제 그 최고의 신 옆에 있으면서 자신을 이제 신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과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하는데, 그래서 나는 대관식을 그때 하고 또 신년축제가 이제 등극해서 30년이 지나면 하는 축제인데, 그 신년축제 때 다시 이제 재생을 하는 거죠. 왕으로서의 원기 회복하고 새로운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국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만든 거죠. 밤의 모습인데 굉장히 멋있죠. 빛과 소리의 쇼 끝난 다음에 이제 찍었는데, 저게 이제 아부신벨 람세스 2세의 신전이고, 이거는 부인 네퍼르타리의 신전인데, 보면 이제 네퍼르타리의 모습이 람세스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동급으로 나타낸 거죠. 람세스 2세가 와이프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퍼르타리를 가장 이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은 그 또 여러 다양한 신들과, 그러니까 이제 네퍼르타리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들의 이 조상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밑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완전히 끼워 맞춘 겁니다. 끼워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은 인공산이에요. 산은 인공산. 위에 완전히 덮어놨죠. 정말 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집트 태양신만을 섬기는 유일 신교를 만든 아케나텐과 람세스 대제, 이집트 역사하면 람세스로 통한다고 할 만큼 대단한 그 흔적을 만든 그 건설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집트 하면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얘기죠. 이집트 탈출기. 그러니까 모세가 유대인 노예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집트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수많은 학자들은 이게 없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